이대로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 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대장동 게이트는 설계자뿐만 아니라 모든 주관을 이재명이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 89년도 노태우 정권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며 분당 1기 신도시 당시에 대책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집시법으로 구속이 될 당시에 이재명 씨가 변호사 2년 차로 무료 변론을 해줬습니다. 당시에는 기쁜 마음으로 변호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니까 인권 변호사라고 자처하는 이재명은 국제인권규약에도 모자라는 아주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어요. 이번 대장동에서도 밝혀졌지만 임대아파트 부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권 변호사라고 자처한다면 바로 주거권이란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해서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계 어느 정치 세력이든 그 나라 국민들에게 땀 흘려 일해서 살 수 있도록 주거 공간을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16평에서 18평을 제공하라는 것이 주거권의 인권규약입니다. 근데 이러한 기본적 규약마저도 이재명은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질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니까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사회적 약자인 그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의 질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인식도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또 성남에서는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2000년도에 2기 신도시인 판교가 개발이 됐습니다. 89년도 1기 신도시, 2000년도 2기 신도시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어요. 몇만 원짜리 땅을 강제로 토지 수용을 하고 몇 천만 원씩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그 부동산의 메커니즘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대장동 사건을 한번 보세요. 공공개발을 가장해서 당군 이래에 가장 많은 이익을 민간 기업에게 준 이 나라의 수치고 부동산 적폐의 실체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2030 세대와 무주택자 나아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석고 대제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이러한 뻔뻔함에 우리는 분노하는 겁니다. 분노합니다. 비겁하게 유동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껄핏하면 모른다가 입에 붙었어요. 여러분, 이재명이 뭐가 모릅니까? 98년도 백궁 정자지구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이 용도 변경 사건인데 땅을 변경을 하면 땅의 가치가 엄청나게 상승합니다. 이거를 막았던 사람이 이재명이에요. 그때 당시 이재명 씨가 이걸 막으면서 토지 정의가 살아있어야 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한 이재명이가 대장동 게이트를 모른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지적했듯 1기 신도시 때 성남서 인권 변호사를 했습니다. 98년도 백궁 정자지구 사태 때 이재명이가 파헤쳤습니다. 2000년도에 판교 신도시 당시에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나오겠다고 설치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대장동을 모른다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이런데 분노하는 겁니다. 본인이 설계해놓고 본인이 만들어놓고 온 나라 국민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준
장본인이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판교예요. 바로 대장동 옆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2015년도에 사기 사건을 빙자한 구속 사건이 발생됐어요. 제가 영문도 모르고 구속이 돼 있다가 집은 백현동이나 대장동 옆인 판교인데 엉뚱하게 북부지검에서 제가 조사를 받고 구속이 됐어요. 지나서 알고 보니까 이번 대장동 게이트에 관련돼 있던 화천 대외 법률 고문으로 이창재 지검장 또 지금 검찰총장으로 있는 김호수가 당시에 북부지검장으로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겁니다.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동산을 가지고 장난 놀면 안 됩니다. 불로소득의 근원이고 부동산은 정말 노동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해서는 안 될 사회적 범죄예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는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함께 막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배임죄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검찰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검찰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뭉개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을 구속시킬 때는 얼마나 신속하게 했습니까? 제가 2013년도에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어떻습니까? 암 환자겠죠? 네. 여러분 그렇죠? 네. 그런데 중환자인 나를 갖다가 강제로 구속을 시키는 이러한 무모한 집단이 왜 이런 전 사회적 범죄와 우리나라의 발전을 저해하고 온 국민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겨준 부동산 범죄자, 부동산 적폐 대상인 이재명 성남시장을 왜 수사를 안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어때요? 적어도 65%에서 75% 이상 검찰 수사는 못 믿겠다. 특검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바로 이재명 그 부동산 적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특별 검사로 가야 됩니다. 특검 가자. 검사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운동을 30여 년 동안 하면서 집시법을 포함해서 3번 구속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 나라의 법치가 어디로 가는지 안타까울 뿐이에요. 여러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권력의 눈치나 보고 일반 국민들을 장기판에 졸로 본다면 검찰과 경찰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이제라도 그나마 검찰은 신속한 수사와 강제 수사를 통해서 배임을 밝혀내고 있는 그대로 수사 자료를 특검에 넘기면 됩니다. 이런 특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촛불을 들고 횃불을 들고 일어납시다. 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대장동 게이트는 당군 이래의 최대 부동산 비리, 부동산 부패, 부동산 투기 사건입니다. 이 부동산 사건은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반성을 하지 않고 사과를 하지 않으면서 당군 이래의 최대 사업이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의 땅을 강제로 수탈해가지고 돈을 벌었다는 게 시장이 할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변호사가 할 자랑입니까?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부동산 개발업자도 아니고 건설업자도 아닌데 왜 남의 땅을 수탈해가지고 돈을 번 걸 자랑으로 얘기합니까? 요 며칠 전에 보니까 민주당 측에서 아주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재명 씨가 기본 자산을 전 국민에게 나눠준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지난 2007년도에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씨가
우리 부분 법률 분과 위원장으로 제가 이재명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이렇게 국민을 배신하고 민중을 배신하고 우리 민주당을 배신하고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저는 지금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이 없어진 부동산 적폐 세력이 장악한 아주 사악한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사회적 약자를 무서워하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대장동 게이트는 하루속히 검찰이 철저한 수사를 하고 특검으로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2030 세대 분노하시죠? 네. 대졸자가 25년간을 아무것도 안 하고 벌어야 20여 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세대예요. 또 젊은 층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주거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결혼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러한 시점에서 민간 기업에게 1조 가까운 그러한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겨준 이러한 개발에 왜 검찰이 수수방관하고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 국민들의 한을 풀어줘야 돼요. 도대체 국민들을 덜어 어떡하라는 겁니까? 길거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 검찰이 이렇게 원하면 우리 길거리로 더 많이 나옵시다. 그리고 우리의 힘을 보여줍시다. 우리가 촛불을 들 때도 어땠어요? 박근혜 정권의 사악한 면을 볼 때 우리는 촛불을 들은 겁니다. 지금도 검찰이 우리를 촛불을 들게 한다면 우리는 촛불을 들고 검찰 개혁과 특검을 외쳐 나갑시다. 와.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하지만 부동산 적폐에 대해서 민심이 얼마나 흉흉하다는 것을 검찰이 깨닫기 바랍니다. 그나마 우리 사회에 깨시ông 같은 뜻 있는 시민들이 모여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에요. 깨시당이 집권 여당이 된다면 우리 이런 고민을 안 하겠죠. 그렇죠? 네. 깨시원 동지들 힘들 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사건에 대한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게 책임을 묻도록 특검을 쟁취하는데 함께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특검을 쟁취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콩으로 두부 만들듯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 그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한 토지의 메커니즘을 이재명 전 시장이 모를 리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죠? 네. 그러니까 대장동, 두뇌산골인 그 대장동을 공공개발, 그 도시개발이라는 것이 군사 정권 때 만들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 문재인 정부다 얘기하는데 그건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 부동산 가격은 박정희 군사 정권 때 토지를 강제 수탈하는 법을 만들어서 공공의 이익을 가장해서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고 관료들이 기득권 세력화하면서 그대로 이어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폭등이 상승된 거는 문재인 정부와 직접 관련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책임은 군사 정권 때 토지를 강제 수탈하는 법이고 이번에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대장동 도시개발에서 이용한 도시개발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국민의 재산과 생존권, 주거권을 유린하는 그러한 법을 재개정해야 되는데 민주당이 뻘짓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대장동 도시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다시는 국민들에게 상처를 주는 부동산 가지고 장난 놀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연대에 가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특검이 쟁취되고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배임으로 또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확실하게 수사받고 처벌받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듣고 있으면서 공부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